여러분,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달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대표 건강식품이죠. 하지만 혹시 아셨나요? 이 달걀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요. 저 역시 오랫동안 달걀을 그냥 좋은 음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정보를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달걀에 숨겨진 진실과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조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 몸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달걀만 먹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달걀은 분명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식품으로 불립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달걀이 항상 건강에 좋은 결과만 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식품궁합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음식의 상성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달걀 속 단백질과 지방은 다른 음식의 성분과 만나면서 때로는 소화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영양 흡수를 막거나 위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이순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이순자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함께 신선한 과일을 드셨습니다. 사과, 백감 등 제철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속쓰림 정도였어요. 그분은 나이 때문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죠.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메스꺼움까지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기내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질병은 없다고 하면서도 한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조합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달걀과 과일을 함께 먹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달걀의 단백질과 과일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서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감처럼 탄닌이 많은 과일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죠.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달걀과 과일을 따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요리를, 오후 간식으로는 과일을 드시는 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2주 후에는 소화불량도 완전히 나아졌다고 하세요. 이분의 경우처럼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잘못 조합하면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조합을 알고 드시면 같은 달걀이라도 몇 배의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달걀을 드실 때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죠. 이것만 알아도 불필요한 질병을 예방하고 달걀의 참된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음식 궁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조합도 나이가 들면서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드실 때는 궁합 음식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함께 먹을 음식이 달걀과 잘 맞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실 때는 며칠 반복하지 마시고 우선 하루 드신 후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안 되면 그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셔야 해요.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달콤한 감이 많이 나오죠. 비타민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 달걀과 함께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예요. 몸에 좋은 음료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달걀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이 간 달걀 자체입니다. 이건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식중독 위험이 가장 큰 경우죠. 왜 이런 조합들이 위험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감과 달걀의 경우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 탄닌은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단단하게 응고되면서 소화를 어렵게 만들어요. 마치 위 속에서 덩어리가 생기는 것처럼 되는 거죠. 녹차와 달걀의 조합도 마찬가지로 탄닌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녹차 속 탄닌이 달걀의 철분과 결합하면서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금이 간 달걀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달걀 껍질에 금이 가면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달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박영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점심 식사 후에 녹차 한 잔과 함께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원래 차를 좋아하셨는데 달걀까지 함께 드시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든든하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가 보다 하셨는데 갈수록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셨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히 낮은 빈혈 상태였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철분 부족성 빈혈이라고 진단하시면서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이 매일 녹차와 달걀을 함께 드신다고 말씀드리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철분 결핍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몸에 좋다는 녹차와 달걀인데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납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녹차와 달걀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바꾸셨어요. 달걀은 아침에 드시고 녹차는 오후에 마시는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철분제도 함께 복용하기 시작하셨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처럼 좋은 의도로 드시는 음식 조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으시죠?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달걀과 감, 녹차, 커피 같은 탄닌이 많은 음식들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최소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껍질 상태를 확인하시고 금이 간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보관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달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구매 후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달걀을 만지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달걀을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변화가 생길까요? 사실 달걀의 건강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달걀 속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이 이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력 유지에도 필수적이죠. 여러분도 요즘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달걀에는 뇌 건강에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도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요. 또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키고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서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달걀을 꾸준히 드신 분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74세 최명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거의 집에만 계셨죠.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니까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생선도 가시 때문에 드시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딸이 달걀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달걀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으셨지만 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삶은 달걀만 먹기는 심심해서 소금 대신 김을 부숴서 함께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 3개월 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몇 년 만에 동네 걷기 모임에 다시 참여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분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30분 넘게 걸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달걀을 꾸준히 드신 효과가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혈액 검사 수치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면역력 지표도 향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빠짐없이 드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달걀의 효과를 열심히 알리고 계십니다.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항상 달걀이라고 답하신다고 해요. 이처럼 달걀을 제대로 꾸준히 드시면 근육량 증가는 물론이고 면역력 향상, 뇌 건강 개선까지 다양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효과가 더욱 중요해지죠.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1~2개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반숙으로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완전히 익힌 달걀보다 반숙이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비타민들도 더 많이 보존되거든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식단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꿔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달걀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조합들은 달걀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미김입니다. 김에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또한 요오드와 철분도 많아서 갑상선 건강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이 완벽해지죠. 두 번째는 찐감자예요. 감자의 전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달걀만 드시면 가끔 속이 쓰릴 수 있는데 감자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또한 감자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달걀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특히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조합이 왜 좋은지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영양소 보완 효과가 있어요. 달걀에 없는 비타민C나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을 다른 식품에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합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오태식님은 평생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분은 원래 아침에 빵과 우유로 간단히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도 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했지만 채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실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달걀과 감자, 김의 조합이 소화에 좋다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단을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찐감자 1개와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조미김 1봉지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소금을 많이 넣는 대신 김으로 간을 맞추니까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며칠씩 고생하던 변비가 하루 걸러 하루씩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2주 후에는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식사 후에 느꼈던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속쓰림도 없어졌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속이 편한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혈압도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그분이 식단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니 의사 선생님도 매우 좋은 조합이라고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분의 활력이 되찾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소화불량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해요. 심지어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도 그분은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세요. 가끔 다른 메뉴가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몸이 워낙 좋아져서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조합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올바른 음식 조합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줍니다. 소화 기능 개선, 배변 활동 정상화, 혈압 안정, 면역력 향상까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해결책은 이 3가지 음식을 달걀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찐감자와 삶은 달걀, 조미김 1봉지면 완벽한 조합이 되죠. 점심이나 저녁에는 토마토 달걀 볶음도 좋은 선택입니다.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금 대신 조미김으로 간을 맞춰보세요. 나트륨 섭취는 줄이고 영양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달걀과 토마토 볶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함께 할 수 있는 뇌 건강 운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달걀만 잘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까지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달걀 조리법 중에서는 반숙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익힌 달걀보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숙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덜 익으면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고 너무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죠. 올바른 반숙 달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이 끓으면 달걀을 넣고 정확히 6분 30초간 삶으세요. 그 다음 찬물에 바로 담가 익는 것을 멈춰야 해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는 촉촉하고 흰자는 완전히 익은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달걀을 삶을 때 작은 팁도 있어요. 물에 식초를 1스푼 넣으면 껍질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달걀이 터지지 않습니다. 또한 달걀은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가 아니라 상온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삶으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몇 개까지 드셔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달걀만 잘 드신다고 해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뇌 건강은 영양 공급과 함께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손가락 운동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달걀 섭취와 뇌 자극 운동을 함께 실천하신 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66세 정혜란님은 몇 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를 심하게 느끼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치매를 걱정해서 병원 검사를 권했지만 그분은 그냥 나이 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리할 때 가스를 켜놓고 깜빡한 적이 몇 번 있어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 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숙으로 드셨는데 나중에 반숙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조리법을 바꾸셨어요. 하지만 달걀만으로는 아쉬워서 뇌 운동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손가락 운동을 배우셨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따라줘서 답답했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반숙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20분 정도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셨어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약속도 덜 깜빡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가족들도 확실히 차이를 느낄 정도로 기억력이 개선되었어요. 6개월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인지 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달걀 섭취와 뇌 운동의 병행 효과가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1년이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데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심지어 새로운 취미로 컴퓨터까지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가족들도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좋아하십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영양 공급과 뇌 자극을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걀의 콜린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손가락 운동이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해결책은 이 2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달걀 2개를 반숙으로 드시고 틈틈이 손가락 운동으로 뇌를 자극해주세요. 특별한 기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달걀 2개를 반숙으로 드시되 아침에 1개, 점심에 1개씩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TV 시청 중에는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따라 해보세요. 검지와 엄지로 동그라미 만들기, 손가락 굽혔다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달걀의 숨은 비밀과 음식 궁합,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달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감이나 녹차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김이나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이유, 그리고 반숙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잘못된 조합은 피하시는 것.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뇌 운동까지 더한다면 정말 완벽하겠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달걀 하나를 드시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